사람이 죽었대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서? 왜? 언제? 고두보 상점 점원은 자기가 꺼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전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아가씨, 요 아래 작은 오두막이 모여있는 것을 아세요?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기에 스코트라는 젊은 마차꾼이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 호크거리 모퉁이에서 그놈의 말이 말씀이에요. 견인차를 보고 놀라서 튀는 바람에 그 불쌍한 스코트가 떨어져서 길바닥에 뒤통수가 부딪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로라는 점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안아 일으켰을 때는 벌써 죽어 있었답니다. 점원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여기 올 때 마침 사람들이 시체를 집으로 옮기고 있더군요. 그런 다음 점원은 요리사를 보며 말했다. 에휴, 마누라와 어린 것들을 5이나 남겨두고 죽었으니 딱하게 됐죠. 언니, 이리 좀 와. 로라는 언니의 소미를 붙들고 주방을 거쳐 녹색문 저쪽까지 갔다. 발걸음을 멈춘 로라는 문에 몸을 기대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다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닐까? 다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조스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야 물론 가든 파티를 그만두자는 거지. 조스는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러나 조스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다. 가든 파티를 그만둔다고? 이봐 로라, 어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니? 물론 그런 짓은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 생각과 같을걸?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 하지만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든 파티를 할 수 있어? 사실 그것은 황당한 일이었다. 작은 오두막들은 이 저택으로 통하는 가파른 고갯길 아래쪽 골목에 모여 있었다. 그 집들과 이 저택 사이에는 꽤 넓은 길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오두막들은 아무리 봐도 눈에 거슬렸다. 이를테면 그곳에 있을 권리가 전혀 없는 집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갈색 비슷한 옅은 초콜릿색 페인트로 엉성하게 칠한 작고 초라한 집뿐이었다. 좁은 뜰에는 양배추 잎사귀와 말라빠진 닭, 빈 토마토 깡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마저 가난에 찌들어 기운 없이 풀풀 흩날리는 것 같았다. 누더기를 연상시키는 그 가냘픈 연기는 세리던 가문의 굴뚝에서 힘차게 솟아나는 커다란 은빛 깃털 같은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골목에는 빨래하는 여자, 굴뚝쟁이, 구두 수성공, 그리고 집 정면의 벽에 작은 새 장을 가득 걸어놓고 파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우글거렸다. 세리던 가문의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곳이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다. 말투가 상스럽고 게다가 무슨 병을 옮겨올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금 자라고 나서 로라와 로리는 산보를 하면서 몇 번 그곳을 지나치곤 했다. 역시 불쾌하고 더러운 곳이었다. 그들은 몸소리를 치면서 그 길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든지 가보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곤 했다. 언니, 생각을 좀 해봐. 그 불쌍한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로라가 말했다. 하지만 로라, 조스는 드디어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사고를 낼 때마다 음악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어떻게 살겠니? 나도 그 사람들이 불쌍해. 동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스의 눈이 험악해졌다. 그녀가 동생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어렸을 적 자주 싸우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게 감상적이 된다고 해서 그 주정뱅이 마차꾼이 되살아나지는 않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주정뱅이라고? 누가 그 사람이 주정뱅이라고 했어? 로라는 화를 내며 조스에게 대들었다. 그녀는 둘이 싸울 때마다 자주 하던 말을 끄집어냈다.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고 말 거야. 그래, 얼마든지 이르렴. 조스는 비둘기처럼 입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 방에 들어가도 돼요? 로라는 커다란 유리문에 손잡이를 돌렸다. 오냐, 들어오렴. 아니,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니? 세리던 부인은 화장대에서 몸을 획 돌렸다. 그녀는 지금 막 세모자를 써보고 있던 참이었다. 엄마, 지금 막 사람이 죽었대요. 로라는 말을 끄집어냈다. 설마 우리 집 정원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 엄마가 로라의 말을 막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사람 좀 놀라게 하지 마라. 세리던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커다란 모자를 벗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로라는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니 가든 파티는 당연히 할 수 없잖아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악단이랑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 틀림없이 언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바로 우리 이웃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하지만 로라는 엄마의 태도가 조스와 똑같아서 놀랐다. 게다가 엄마가 그 사건을 무척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더욱 견딜 수 없었다. 엄마는 로라의 말을 조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얘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꾸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야. 만일 누군가 그 동네에서 그냥 평범하게 죽었다면 파티는 그대로 열리지 않았겠니? 네, 로라는 네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쿠션의 술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우리가 정말 지나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얘, 이리 와봐. 세리던 부인은 모자를 들고 로라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로라가 미처 막을 사이도 없이 그 모자를 머리에 씌웠다. 아, 이 모자는 널 줘야겠다. 꼭 맞춘 것처럼 잘 어울리는구나. 아, 나한테는 너무 요란스러워서. 정말 그림처럼 예쁘기도 하지. 어디 한번 거울에 비춰보렴. 그녀는 손거울을 들고 로라 앞에 대주었다. 하지만 엄마, 로라는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따위는 보기도 싫었다.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거울을 외면했다. 이번에는 세리던 부인도 화를 내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넌 정말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로라. 그녀는 쌀쌀하게 말했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줘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로라,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모두 망치려 하고 있어.
그건 옳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로라는 서둘러 방을 나와 자기 침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정말 우연히 그녀의 눈길을 붙든 것은 거울에 비친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황금빛 데이지와 검고 긴 벨벳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 아름다운 소녀. 그것은 로라 자신의 모습이었다. 로라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예쁜 걸까? 어쨌든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 건 사실이지.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한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일까?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짧은 순간 그녀는 오두막에 가엾은 여자와 어린애들, 시체가 집으로 운반되어 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훨씬 희미해졌다. 가까운 곳의 일이 아닌 신문에 난 사건처럼 현실감이 약해졌다. 그래, 가든 파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았다. 점심 식사는 1시 반에 다 끝나고 2시 반에는 요란스러운 파티를 할 준비가 다 되었다. 녹색 윗도리를 입은 악단이 도착해 테니스 운동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녹색 윗도리를 입은 악단이 도착해 테니스 운동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로리가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사람들에게 들뜬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로라는 아까 그 사건을 로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만일 로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 생각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옳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현관홀로 들어갔다. 오빠, 어? 로리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로라를 발견하자 볼을 불룩하게 하고 눈을 휘둥그렇게 떠보였다. 야, 참 근사한데? 놀랐어, 로라. 정말 굉장해. 로리는 말했다. 정말 그 모자 멋지구나. 그래? 로라는 중얼거리듯 말하고 미소를 지으며 로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결국 오빠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곧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다. 임시로 고용한 웨이터들이 집에서 천막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어디를 보아도 쌍쌍이 정원을 거닐고 있거나 허리를 굽혀 꽃을 바라보거나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며 잔디 위를 돌아다녔다. 마치 명랑한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다 오늘 저녁 동안만 잠깐 세리던가의 정원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지금부터 이 새들은 어디로 날아가게 될까? 고생이라곤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기도 하고 뺨을 갖다 대기도 하며 혹은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머, 로라. 우와, 정말 예쁘구나. 어쩜 이렇게 모자가 잘 어울릴까? 로라, 마치 스페인 여자 같구나.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정말 몰랐다. 로라 역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완전히 들떠서 상냥하게 대답하곤 했다.
차는 드셨어요? 아, 아이스크림을 드시지 않겠어요? 시계풀 열매로 만든 얼음 과자는 정말 별미랍니다.